쌓여만 가는 생각들을 다 같이 소리내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스크리밍입니다. 저는 생각 쌓는 김수철.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나누는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호 요요. 오늘 에피소드 주제를 제가 엄청 고민을 계속 하다가 형이 최근에 막 좀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에서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맞아요. 주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다들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제 30대니까 좀 살았다. 한 3분의 1 살았으니까 인생. 100세로 잡으면. 그래서 이 나이 때쯤 되면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나 아니면은 정확히 알 수 있나? 요 질문을 한번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네. 기준을 먼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한다의 기준이 뭔지 뭐 예를 들면은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어제보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게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거는 내가 판단하기보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줄 때 얘기. 잘한다라는 거. 네네. 내 장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가 나보다 남이죠. 남들이 나를 말해주는 것들. 근데 이거는 내 자랑일 수 있지만 나는 맨날 듣는 거가 한 2개 있어요. 눈빛이 좋다. 네. 눈빛이 좋다. 눈이 뭐 초롱초롱하다. 만났을 때. 그렇긴 해. 뭐 그런 거 하나. 그리고 2번 뭐 잘하는 걸 떠나서 그냥 많이 듣던 거. 뭐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형 그렇죠. 주위에 뭐 수찬이 주위엔 사람이 항상 끓는다. 뭐 약간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이게 나는 반대로 나는 못 느꼈거든. 아예? 내가 끓는 이렇게 막 사람들을 끈다 이런 거는. 왜냐면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끌어당기고 싶다. 저 사람 내 사람 만들고 싶다. 이래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우연한 어떤 계기들로 자꾸 사람들이 만나게 됐고 생각보다 내가 뭔가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번 뭔가 딱 인연이 닿았을 때 생각보다 남들보다는 조금씩은 그 사람들이랑 깊게 대화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 때 좀 그래서 관계가 다들 이렇게 한번 맺어지면 쉽게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제가 형을 가까이서 보면서 느꼈던 그거 잘하는 거 이건 진짜 잘하는 거다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곁에 많이 두는 이유도 이게 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형은 말이 좀 끊이지가 않는다. 이 스몰 토크가 아예 끊이지가 않는. 그게 어색할까봐 더 그래요.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 싫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신기해요. 근데 저는 왜냐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만남까지 가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잖아요. 진짜 비즈니스로 만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를 아는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뭐 1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데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한 어떤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할 때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오프라인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사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도 얘한테 관심이 없는데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서로한테 약간의 관심이 서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직업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충 다 압니다. 서로가. 그러면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지. 그럼 제가 겪어왔던 제가 그 만났던 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플러스 수철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거 왜냐면 그때 여진님 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막 되게 흥미롭게 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았는데 이게 형 막 전화한다고 나가 계실 때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최대한 끌어내서 막 하긴 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고 이게 좀 어렵나 봐요. 저는 스몰토크. 근데 형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끊이지가 않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해요. 이게 끊이지 않으려고 의식을 하는데 약간 마인드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질문을 던지고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 이미 질문을 던지고 다음 질문 뭐 할지. 그게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형의 질문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내용 자체가 되게 어떻게 이런 질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게 막 무례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궁금한가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그런 게 있군요. 아하. 저는 진짜 딱 용기 내서 하나 딱 물어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대답이 단답으로 와요.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소통 끝나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뭐 잘하는 거 얘기하다가 뭐 이게 이제 수철이가 보는 저의 장점 중 하나잖아요.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몰라요. 그냥 그쵸? 나는 그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뿐. 예, 사실. 내가 근데 또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뭐 그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의 칭찬은 사실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아주 요즘 합니다. 다들. 그죠, 박하죠. 네, 박합니다.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되게 잘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그런 장점들이나 좋은 부분을 보지 못하죠. 근데 저 또한 그래요. 예를 들어 최근에 BTS님들이 광화문에서 했어. 너무 멋있게 했고만 넷플릭스. 그 나는 반대로 그 주위 상인들부터 안 좋은 것부터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피해를 얼마? 막 실제로 막 결혼식이 있던 분들이 막 나라한테 대상으로 지금 뭐 소송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체 누굴 위한 거지? 막 여기까지 막 가게 되는 거야. 근데 BTS라는 이 그룹이 한국 나라를 진짜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건 또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긴. 그러니까 저도 막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막 뉴스에서도 아직도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사람. 나도 그랬다. 뭔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게 더 쉽나 봐요. 칭찬하는 것보다. 물론 진짜 멋있더라고.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 공연 영상들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부터 드는 요즘 사회다.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도 나를 볼 때 사실 명확하게 보기는 쉽지 않고, 그나마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을 좀 참고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는 수철이의 장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떤 게 나갈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나도 내 장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 장점을 두 가지. 눈빛이 좋다,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제가 들었던 거. 수철이 제가 들었던 거 비슷한 류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호감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주의를 잘 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감으로 많이 비춰지나 봐요.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거 그거는 나는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철이랑 한 10년 됐으니까 처음 봤을 때 수철이가 더 좋아요. 처음 봤을 때? 그게 뭐예요? 아예 옛날 스튜디오에 있을 때. 너무 얌전해졌어. 점잖아졌어. 맞아요. 나이를 먹어서 까붐이 덜해졌다. 그때가 더 키치하고 사람이 더 유머러스했다. 지금도 유머러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남들한테 뭔가 뿜뿜하고 다녔고 지금은 숨긴다. 맞아. 그 발톱을 숨기고 있다. 맞아. 그 유머러스함을 없어졌을 수도. 아무튼 내가 보는 수철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호를 사기 좋다. 호감을, 왜냐면 좀 사람 자체가 좀 유머러스하고 그게 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수철이가 좋아하는 텐션들 있죠. 네네. 그 문상훈님 같은 그런 느낌. 가지고 있다. 오. 완전 나이스한 칭찬인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꼼꼼하다. 꼼꼼하다. 그 정도. 오. 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만족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오늘 끝.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는 수철이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아니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근데 또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반대로 생각했던 게, 왜냐면 제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못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호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좋은 그 인상을 주더라도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수철이가 굳이 그 인연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연연해요. 왜냐면 내가 서운해.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인연이 닿았고 뭔가 이 사람과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를 그러니까 안 두면 아예 안 뒀지, 어느 정도 서로 유대가 생기면 다주는 아니더라도 이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면 연락도 하고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뭐 틈틈이 카톡이라도
잘 지내고 있는지 뭐 하는지 궁금하고 인스타로만이라도 뭔가 서로를 요즘은 알고 지내니까 대화가 되지. 김동현님 말처럼. 제가 머릿속에 참 웃긴 게 좀 어떤 거죠? 이제 말을 해줘요. 혼자 웃지 말고. 이제 막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에. 그 최소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채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제 주변에 이제 결혼식을 와줄 친구분들, 지인분들을 카운트를 하는데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도 애매한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연락을 이제부터 조금씩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 한자로 말씀해 주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였어. 뭐 결혼식이라는 게 남녀가 만나서 한다라는 게 옛말로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뭐 그래서 옛말로 뭐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다. 당신들의 삶에 모두의 삶 중에 그 새로운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건 누구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행사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저희한테 계속 경각심을 주셨거든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린 젊다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없을 그쵸. 어떤 순간인데 그거를 그래야만 하고요. 근데 그건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게 막 만약에라는 게임을 산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윤경이랑 막 이렇게 결혼하고 뭐 어떤 이유든 막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 만약에 두 번 다시 안 할 것 같아. 누나 되게 서운해야겠는데. 아예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그죠. 근데 또 재혼식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재혼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아무튼 그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 한 번 하는 결혼식에 엄청 그것들을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저기 철판 깔고 이제부터 조금씩 소중하게 연락을 하면서. 왜냐면 제가 좀 서운해한 행동들이 많아요. 막 결혼식 친했는데 제가 막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아씨 이 새끼는 뭐야 하는 연락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철판을 깔진 않을 건데 이제 좀 물론 이거 좋게 포장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성인 돼서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그건 좀 그래. 네. 근데 그럴만한가? 근데 또 이게 결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뭐라도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나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그냥 멀리 나는 그럴 것 같아. 멀리서라도 그냥 축하해줘. 나 이런 행사가 있어. 나 이런 거 하는데 혹시나 시간이 되면 놀러 오고 밥이라도 먹고 가고 안 되면 그냥 멀리서 축하라도 해줘라고 난 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라면. 저도 물론 이제 20대 초반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친구인데 연락을 많이 못 하고 살았어요. 서로.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고등학교 때는 얘네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저는 성인 때도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 삶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사회 친구들이랑 진짜 오히려 동요되고 유대가 훨씬 세지고 근데 또 동네 브라이 친구들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맞죠. 이상하게 고등학교 친구들은.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기하게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그렇게 없어서는 못 살 것처럼 지냈는데 한 얼마 전에 한 명 그래도 제일 친했던 친구는 연락을 했다. 아무튼 근데 뭐 요렇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관계 수철이가 말하는 그 한 명 한 명 소중함 이제는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이라 아무튼 좀 정성스럽게 해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전화도 잘 안 받아서 그래서 오송이한테 전화한대 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 잘한다의 기준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인에 의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듣거나 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으로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걸 혹시 한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기준으로만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수철이 말한 것처럼 관계. 그거 형이 느끼세요 그거? 그러니까 그 신경을 진짜 많이 쓴다. 맞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맞죠. 뭔가 일을 할 때도 사람이랑 틀어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앞에 있다 나는. 근데 그게 아빠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아빠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마인드셋이 그냥 계속 장착돼 있는 것 같다. 효자스트네요. 효자스트.
효자는 아닌 것 아, 같고, 그쵸. 예, 거의 불효자 아 대표 왜냐면 주자. 말을 다 계속 들으신 뭔가 메시지를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제 살다 보니 느끼는 것들이죠. 예, 살다 보니 근데 결국엔 내 성향과도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것 같아. 막 앞뒤 옆 다 안 보고 직진만 하는 건 나랑 안 맞고 음. 다 뭔가 나는 이것도 내가 모자르지만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도 뭔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랑 잘 되고 싶고 뭔가 한 명이라도 챙겨서 가고 싶고 뭔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저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내 장점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거. 맞죠. 잘하는 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학생 때 보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뭔가 그 환경이었잖아요. 아 그쵸. 왜냐면 뭐 성적이라는 게 있고 뭐 내가 뭐 내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해. 잘한다. 난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뭔가 딱 정확히 이제 절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모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뭐 이렇게 승진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월급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잘한다라는 거는 사실 모호해진 것 같아서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라는 거 말고 이제 못한다의 기준은 저희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잘한다. 무엇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못하는구나 뭐 아니면은 뭐 부족하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잘하는 것 잘했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형도 최근에 되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 나 이거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 해볼까요? 형이 느꼈던 그 포인트를 조금은 좀 임팩트 있고 깔쌈한 못하는 거 많죠. 못하는 거 많은데 일단 작심삼일이 좀 많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막 지금 이것도 누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카메라를 켜놓고 대화한다라. 어렵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더 까부는 것까지 못 하겠다. 요즘 유행하는 쇼츠 막 춤추고 뭔가 그 액션들을 하는 요즘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못하는 거 못하는 완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1번이고 2번 그리고 사업을 못한다. 이거는 돈과 뭔가 이런 숫자를 굴림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획하고 창작하고 뭔가 사람들과 함께 무언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잘할 자신도 있고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지니고 있는 걸 반면에 숫자를 보지 못한다. 이게 참 상충되죠.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진짜 말 그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닌 거지. 다른가? 그러니까 사업으로 봤을 때 네. 사업으로 내가 봤을 때? 좋아하는 거를 네.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창작해내고 만들어내는 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 사업적으로 보면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소비가 돼야 되고. 비즈니스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내가 잘 못하는 거지. 그냥 와 만들었다. 와 내놓자. 와 여기선 엄청 재밌고 쾌감을 느끼고 뭔가 이건 우리나라에 없던 거야. 뭔가 컬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맞죠. 비즈니스가 단순히 뭔가 창작해내고 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달라붙어 있나? 라는 생각이 점점 합니다. 그냥 판매만 하면 된다. 많이 팔기만 하면 된다. 그냥 요걸로만은 사실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스몰 비즈니스라 한들 그래도 만약에 형이 어쨌든 그런 크리에이티브의 역할을 한다면 그 외적으로 보완해줄 그 포지션도 분명하게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게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단점을 얼마 전에 또 나중에 가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사실 내가 못한다,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이거를 막 인정하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제 생각. 형도 그래서 아마 요즘 좀 더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터닝 포인트는 아무튼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이 있고 결혼도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걸로 내 평생 직업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 약간 나한테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의심 따위 없이 그냥 직진이었으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수처리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쓰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뭘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비슷한 생각들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튼 뭐 패션 브랜드라고 막 이제 시작한 분들이 무신사 순위에 연연하는 브랜드들도 많고 사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이것도 유지하려면 그런 대형 플랫폼들이 필요하고 또 되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컬처 베이스로 브랜드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와 수찬이네 잘 버틴다. 어떻게 유지가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유지 보수거든요. 맞아. 예, 어떻게든 버티는 거지. 사실 이게 뭔가 우리가 뭔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죠. 저희 뭐 진짜 큰 이제 패션 브랜드들 보면 뭐 진짜 크리에이티브함만 신경 쓰는 디자이너들 뭐 그 분야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예를 들어 운영이나 회계 등등 경제적 이제 돈이 돌아가는 걸 봐주고 파악해주는 팀이 있고 약간 이런데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자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보기 싫은 걸 막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놓치는 게 생기고 모르니까 막 놓치게도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비주얼로 뽑아내고 내보내는 것까지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연계하는 거까지는 정말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진 보기가 싫은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같은 뭐 1, 2인 기업들은 그렇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런 로컬 브랜드들의 비애다. 분명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가 겪을 일이다. 그런 이제 내 안에서의 싸움도 일어날 테고 결국에 시장에 발 맞춰야 하나부터 시작해서 맞춘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그럼 답을 내린 건 우리가 운영을 못하는구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명확하고 뭔가를 플랜 짜고 내보내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판매가 되고 이걸 어떤 흐름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또 돌리고 이 순환하는 방법을 그렇죠. 제대로 모르는구나. 뭐 어깨 너머로 배운 건 있어서 우리도 막 거래처도 뚫고 막 거기서 오더 시트 받고 사입도 시키고 하지만 아 이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 말고도 이게 굴러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올해 초에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3월 끝나면 1분기가 끝난 거잖아요. 1분기가 끝났죠. 상반기가 벌써 끝나면 아무튼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무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좀 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심플해지는 느낌. 그게 명확해지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심플해져서 더 경계하게 되는 거. 돈을 씀에 있어서도 굴림에 있어서도 뭔가 더 경계하게 되는 거. 근데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도 느껴요. 그게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빌려 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몰라서 좀 헤매는 그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가 스스로가 잘하는 걸 정확히 알고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못하는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많이 헤맨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게 믿음이 조금 가면서 내가 만약에 뭐 사주를 받았어요? 아니 이제 뭐 최근인 것 같은데 이제 막 운명 전쟁도 나오고 그 전부터 이제 사주에 대한 뭔가 관심이 조금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가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주팔자에 맞춰서 선택을 하거나 뭐 그런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헤매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무지함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헤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같은 맥락으로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자꾸 헤매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시간을 아직도 사실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좀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못하는 걸 좀 인정하려고 하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잘하는 걸 찾기보다는 일단 못하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좀 헤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는 생각이 좀 그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도 헤매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는 게 명확거를 만약에 다른 거에 대입해도 움직일 수 있다면 내 능력을 쓰는 게 맞는 거지. 맞아.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하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겠지. 맞아요.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인정을 하기 시작.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전달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조용히 있기에는 안 되는 또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전혀 수치나 데이터가 엄청 먹증하지 않더라도 이런 스크리밍 같은 걸 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하고 하고 싶은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욕심도 또 있는 거고 뭔가를 잘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여진 씨가 말한 그런 알아차림과 비슷한 느낌인 건가? 맞아. 거의 여진이 비슷하죠. 우리한테 거의 붙다야 지금. 그러니까 애정력이 있어. 아니 그 캐릭터가 강렬했나 봐. 강렬했나 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저희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그리고 잘 안 잊혀져. 삼매경 막 이런 단어들이 맞아. 생각보다 한번 꽂히니까. 삼매랑 알아차림. 약간 독서 삼매경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해줘가지고 그게 불교 언어구나. 약간 이런 것도. 이게 또 되게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어서 또 저희가 또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뭔가 맞아. 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걸 인정했더니 뭔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진짜 그건 있어. 그렇죠. 네. 내가 못하는 걸 인정을 마음이 하니까 조금 편해요. 편해졌어. 네. 그리고 좀 자신감이 조금은 붙어요. 오히려 내려놓자라는 게 생기니까 저도 그런 똥꼬집을 좀 버리자. 내가 진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더 하는 게 애매하게 이 알아차림을 조금 타고를 해보면 근데 되게 그게 완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왜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몰랐을까? 진짜 똥꼬집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런 되게 영웅적인 서사들 있잖아요.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뤄내겠다. 맞아. 내가 증명하겠다. 맞아. 이상 그 힙합 정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이 전에 주제가 그거였어요. 힙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뱃사형이 그 통통배에 나와서 막 나 막 성수동 얘기하고 하는 게 난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막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또 근데 홍대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재밌고. 나는 너무 특별해. 이 생각을 못 지워. 그러니까 잘 못 지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게임 있어. 체인저가 될 수 있어. 그게 아직도 있는 게 그러니까 38에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게임 체인저일 필요 없고 그러면 좀 게임이 혼란스러워지잖아. 근데 그 게임의 구성원도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모르겠어. 뭔가 이 이상한 저도 중요 인물이 되고 싶은 거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삶체는 나니까. 그럼 남들한테 비춰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가 돼야 되는데 남들한테도 내가 주인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명확한데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 왜 내가 나한테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는 건데 자꾸 남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행복해지려 그러고 나를 명예를 그런 식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게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진짜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되면 그냥 축하해가 끝이지 신경도 안 써.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형한테 메시지 왔어요. 못하는 거 자꾸 얘기하지. 나 못한다 이 얘기하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뭐 지문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구체적인 현실 이런 걸 느끼고 나서의 뭔가 근데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이거 물어보면 잘 알까요? 잘하는 거. 나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왜 어릴 땐 이거를 딥하게 생각하지 못해봤지? 이게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요즘 나이가 차면서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부모님이 했던 말,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 건가? 제가 우연히 그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에 어떤 여자분인데 타일 시공을 하는 회사를 차리신 분이 있어요. 되게 젊어요. 20대 정도 된 것 같아. 대표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기를 노가다, 몸을 쓰는 일, 기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엘리트로 입시 미술을 했었고 자기는 그런 미술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글은. 그래서 막 유학 준비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걸 느낀 거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타일 노가다를 했는데 그게 자기 기술이 됐고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 것을 조금씩 녹여본 것. 그랬더니 그게 이제 미친 듯이 잘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돼서 이제는 진짜 직접 자기가 가서 다 시공을 하시더라고. 여자가 여리여리하셔도 사진 보니까 그런 분이 직접 현장에서 타일 시공을 하는 거야. 그 기술이 이제 있어서. 근데 그 몸을 쓰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뭔가 이런 기술을 얻어서 한다라는 것도 되게 소중한 거구나를. 근데 되게 쿨한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해오던 모든 미술과 내 꿈을 팍 내려앉히고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그게 없었네. 그리고 그 힙이라는 결계가 없어졌어. 그리고 플러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는 부분. 내가 이런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막상 생각해봐도 여자분들이 힘들 때 나 노가다 나가야지 안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조금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이렇게 사람이 전환을 하고 지금 그래서 남는 시간에 막 여행도 가고 타일 시공하고 다니고 근데 그렇게 몸을 쓰고 아침부터 나가서 하는 거에 되게 에너지를 느낀다고 뭐 인터뷰를 봤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주인공이 될 자격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가 명확한 거죠. 내가 해보니까 아는 거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명확해졌으면 해봐야 돼. 그것만 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 근데 이게 또 그 결과들을 진짜 막 쓰나미처럼 와 좋게 아웃풋이 나오면 또 다른 감정이 들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런 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그런 현타도 겪어야 되고 힘듦도 있어야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20대 중 아무튼 20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재밌더라고. 불안해. 그게 되게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 그런 분은 또 취미로라도 그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남기는 거고. 최근에 그 허키 시바새끼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거였어. 예술을 하면 취미처럼 해야 된다고. 예술을 할. 돈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예술을 하려면 진짜 예술은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자기만의 예술을 할. 산 들어가서 그림이나 그림. 왜냐면 이제는 누구나다가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서.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든 거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거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근데 내가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글이었어요. 타일 시공을 하게 됐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자기를 노가다로 나간다.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20대 여자애들, 친구들이. 남자들도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 애들도 있는. 그럼요. 맞아. 타일 시공 배우라고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처음에 어렵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제 진짜 배워야 되고, 그 몸이 좀 힘들고. 그쵸. 근데 그 이후엔 좀 편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몸을 쓰는 만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대체가... 계속 생기고, 그렇죠. 아파트는 계속 생기고, 로봇가 대신할 수 없고, AI가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직업들은 오히려 될 거라 하더라고. 대체할 수 없는 거라. 뭐 드론이 갖다가 붙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세상에 오려면 저는 한 50년은 남은 거. 건물도 그냥 사람 한 명 없이 기계들이 다 짓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없어질 일은 타일을 안 쓰는 날이 오면 없어지겠네요. 왜냐면 타일 대신에 뭐 다른 소재를 쓸 수 있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또 사람이 붙여야 돼. 결과적으로 어떤 소재가 나와도 그렇죠.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게 명확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맞습니다. 삶이 행복해질 거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아마 살다 보면은 바쁘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못하는 게 뭐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생각해볼 겨를이 많이 없을 거. 저희도 그랬으니까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어린 때 뭐 보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그냥 이상적인 꿈만 꿨지. 그치. 좋아 나 이거 좋아 이거 잘하고 싶어 이걸로 어떻게 될 거야 이것만 했지 더 명확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나 내가 진짜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뭐 인프라가 있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나열해 봤을 때 명확해진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없더라도 아직까지 이쪽 일을 하고 싶나 약간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못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만약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하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배워가지고 사고가 자꾸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네. 교육을 잘못한 거네. 내가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이게 1등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1등들 다 저기 다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다. 뭐 심플하게. 그렇죠. 그리고 절대 싫어하는 것도 그래도 내 마음 안에서 절대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있으면 좋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막 내가 어떤 상황이 막 들이닥쳤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사람을 최악까지 생각했을 때. 그 막말로 예를 들어 수철이가 우리가 막 하다가 형 우리 이대로 안 돼요. 타일 시공하시죠. 가서 배우죠 형. 그래서 우리 타일 회사를 차려요. 우리가 팀원 모집하고 우리가 차로 더 남는 시간에 축구하고 뭐야 그게 배우고 행복하게 살아요 형. 나이스한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냐? 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근데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막말로 사람들이 내가 떡볶이집을 차려도 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내가 뭔가 근데 죽어도 싫은 건 있잖아. 죽어도 싫은 건 뭐 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막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행위 같은 뭐 해야 되든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죠. 못하는 거잖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왜냐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 저 진짜 몸 싫은데. 쓰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튼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쉽진 않겠지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빨리 생각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찾을수록 남들보다 오히려 앞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나요? 네. 네. 쌓였던 생각들 오늘 여기까지 스크리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